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양소입니다. 오늘 12월 1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최근 7 거래일 동안 연속 지수가 상승했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전체적으로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약 7 거래일 동안 무려 6.7%나 상승했다는 건데, 이런 정도의 상승폭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죠. 가장 탄탄하고 큰 미국 시장도 보다도 우리 증시 상승폭 거의 2배 이상이나 된다는 건데, 그만큼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승했던 것은 우리 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바가 있었죠. 그것이 원상 복구된다는 측면, 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놓고 한다면 오미크론 쇼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또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동시만기 효과가 좀 있었고요. 또 연말 효과까지 같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막상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긴축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도 일부 현재 작용한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도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긴축도 두 가지입니다. 테이퍼링이 강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금리 조기 인상, 그것도 6, 7월이 아니라 3월달, 4월달 정도에 단행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있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그런 악재일 텐데도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그렇게 반등한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으나,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왔던 양대 테마, 2차 전지 하고요, 신기술주, 즉 메타버스나 NFT 쪽에 계속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 다만 신기술주들은 워낙 주가가 롤러코스터죠. 그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현란한, 상당히 병동성이 심한 그런 주가에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눈 딱 감고 2차 전지에 초점 맞춰놓고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현재 삼성 넥스트라는 데가 있죠.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입니다. 이 삼성 넥스트에서 최근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분야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신기술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또 NFT와 관련된 기업에도 일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국내 굴지의 엔터 기업들, JYP, 또 YG, SM 같은 그런 기업들, 또는 현재 그 창업주들이, 일대 주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서로 앞다퉈서 투자 경쟁을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분야는 신기술 분야이죠. 그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해둘 필요가 좀 있겠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신기술주 5종 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1회 종목은 다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다날은 안 빠졌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슬쩍 뺐습니다. 제가 뒤로 후순위 약간 물렸고요. 그렇다고 종목을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DOU라는 종목입니다. DOU. 근데 이 DOU가 앞만 봐도 물건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DOE는 자기 사업 본격적인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데 OPM 영업이익률이 무려 39%나 거의 40%나 된다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것. 또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석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기술과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등을 전반적으로 한째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기술적인 판단도 곁들여서 같이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종목 F4 종목은 다 아실 거고요. 2차전지, SKC,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까지. 자, 그리고 신기술주 5종 세트는 일단 큰 종목으로 앞서 얘기했던 다날, 위메이드, 자이언트 스텝, 또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디오유고요. 또 한 종목이 알체라입니다. 알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체라. 네, 이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놔야 되겠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좀 걱정이 되죠. 물가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중국의 지난 11월 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12.9%. 물론 10월 달 13.5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의 30년, 40년 내 최고치 물가 수준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 2.3%.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난달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난달 1.6인가 1.4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앙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1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 것은 이 부담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지금 시장 월가에서는 지난달 6.2%보다 더 높은 7%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고물가가 지속되고 생각보다 강하고 그게 지속되고 있더라고. 일단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이 강화돼서 내년 3월 달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원래는 연말 정도로 봤던 건데 또 연중으로 갔다가 지금 연초로 보고 있는 정도로까지 당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긴축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한테는 최악의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떡없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담은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악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장중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1.7%나 크게 내려갔고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했고, 특히 우리한테는 다소 신경 거슬리는 것이 테슬라가 6%대 6%나 급락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000가 간당간당 할 정도로까지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엔비디아가 4.2%, AMD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4.9% 등 주요 반도체 대형 업체들마저도 큰 폭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줬던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됐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하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물가 부담 때문에 미국의 이러면 밈주라고 하죠. 시장 인기 섹터 내지 인기 종목을 밈이라고 합니다. 그 밈주라고 한데 밈주의 가장 알려진 종목은 게임스탑 같은 종목, 그리고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대명사죠.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는 소식.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 영향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NFT 분야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려간 종목은 크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올라서는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시 높아진다는 건데 이 부분도 다소 신경 쓰입니다. 달러 인덱스 96점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이 오늘 6080 전이나 올라갔습니다. 1178원, 1181원까지 올라갔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거꾸로 된 N자형 형태에서 오늘 현재 갭비 동반된 현재 양봉이 나왔죠. 이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화를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다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우울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이고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은 일단 자막은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내국인들 개인과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국인은 2,800억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최근 분위기와는 약간 역행하면서 순매도를 했다는 것이 조금은 거슬리는데 하지만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수급상 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종합지수 3,000포인트 내외에서 박스권 현재 상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베이시스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제 말씀드렸죠. 3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될 때 오늘부터죠. 그때부터 베이시스가 크게 변할 것이다 했던 건데 생각보다 더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4.97 정도인데 막판 단일가 마감 단일가에서 크게 내려간 것 때문에 더 확대된 모양입니다만 사실 장중 내내 마이너스 4 정도에 있었죠. 원래 평년의 상황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5 내지 마이너스 2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벌어진 상태다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런 거죠. 연말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현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시세이고 선물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이 아마 배당락 기준일일 겁니다. 배당락일이죠. 배당락일. 배당락이 실현되는 날, 적용되는 날입니다. 그날이면 다시 정상화 될 것이고요. 그때 전까지는 현재 작기는 마이너스 2에서 크기는 마이너스 3, 4 그런 정도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베이시스만 보면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베이시스를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낙폭이 큰 거는 아마 조기 긴축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에 원래는 한 마이너스 커버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정도 그 정도일 건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거든요. 아마도 그것은 조기 긴축과 관련된 아니면 금년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배당 낙폭이 크면 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그래서 평년보다 이례적으로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시장 판도를 보면 코스 이례적으로 이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이와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코스피 낙폭보다 코스닥 낙폭이 더 큽니다. 아마도 신기술주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전방위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분주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텐데도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도주가 별로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주도주 탐색 과정, 관망 과정이 펼쳐진 것이다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복잡한 주도주의 순환매 흐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려왔던 신기술주, 메타버스, NFT 이들 종목들이, 이들 테마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섹터 내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어는 상당히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죠. 그런 종목에 탐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너무 산발적이고 그들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보고 오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큰 손들, 엔터의 큰 손들이 앞다퉈서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신기술주들 이들하는 거죠. 현재 일단 하이브의 주가 잠깐 한번 볼 거예요. 하이브도 사실은 시장 선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다소 크기 때문에 다소 무겁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더군다나 더 큰 네이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이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건데, 그 하이브가 투자한 것을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일단 자이언트 스텝, 우리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 40억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두나무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 가상화폐 업비트를 갖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죠. 그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2.48%. 이게 지분 가치가 5천억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데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JYP가 4x4라고 하는데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여기 또 50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JYP 또 SM 또 어디입니까? 그 YG 이런데 이 3대 엔터 업체들이 공토로 투자하는 데가 있죠. 우리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네이버 Z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네이버 Z가 바로 제페토를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여기에 그 3개 업체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그쪽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그쪽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 일단 기존 엔터 업체들의 수익원은 거의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주로 음반을 제작하고 음반 판매 수입하고요. 그리고 각종 공연에서 얻어지는 콘서트 같은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틀이 근본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기존 음반 공연 말고 메타버스나 NFT 등 신기술과 접목된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또 상당히 거대한 수익원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거기에 맞춰서 그 엔터 기업들이 거기에 대거 집중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현재 함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포트폴리오 해당 종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DOU라는 종목인데요. DOU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고요. DOU 코드 번호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376300입니다. 376300 DOU. 이 재미있는 게 DOU가 원래 창업할 때 2017년도에 창업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 창업했던 그 목적이 모바일 노래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됐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다른 어떤 업체를 인수하면서 2019년도에 아티스트 전용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약간은 시험적으로 시도했던 신규 사업이었을 텐데 그게 갑작스럽게 수익이 막 발생하더라는 거죠. 2020년 2월 달에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론칭을 했습니다. 불과 20개월 전이죠. 2년이 채 되지 않는 현재 그 짧은 사이에 지금 월 단위 현재 그 구독자 수가 120만 명 정도 수가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아티스트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아티스트와 팬과의 소통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현재 구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유일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유일하거나 또는 유일하지 않더라도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은 거의 처음으로 열고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미 입점 기획사가 23곳이나 되고 그리고 54개 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참여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약 229명 유명한 아티스트는 거의 다 참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수가 120만 명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독 유지 비율이 90%나 된다고 하죠. 가격이 싸긴 쌉니다. 아루프라고 하는데 월간 구독 비용입니다. 아직은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일단 쌉니다.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비용 저항, 가격 저항은 거의 받지 않게 되죠. 구독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구독 유지 비율이 또 90%나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보기 드문 충성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충성도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 비율은 한국이 아직은 제일 높죠. 29%, 중국 19%, 일본 12%, 동남아 14%, 미국 6%, 유럽 6%, 기타 1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글로벌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한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실적입니다. 이 사업이 론칭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적자를 보고 금년부터 흑자 베이스로 돌아섰는데 돌아서자마자 실적 대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전체 금년 좀 매출이 약 410억 정도로 예상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OPM 영업이익률이 무려 39%나 된다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자리 잡는데 몇 년 걸리고 수익 내는데 또 몇 년 걸리고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그런데 빠른 게임사들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단 2년 만에 그 모든 것을 해치우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까지 높다는 것이죠. 매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 이제 K-팝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잠재력 를 놓고 본다면 그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의 수는 뭐 1,000만 명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배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10배 이상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억 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까지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즉 그러한 시스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가입자가 생길 때마다 드는 비용, 그 변동비라고 하죠. 변동비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밥 숟가락 하나 더 올린다는 개념이죠. 그럼 계속해서 추가적인 고정 투자 비용은 크지 않고 변동비는 아주 작고 그러니 들어오는 대로 다 수익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벌써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 반속이 올라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버블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한 곳에서만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일단 신규 추가 사업이 내년 1월 1분기 때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 아마 이걸 통해서 각종 굿즈, 각종 상품이죠. 아티스트와 연동된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고, 그것을 아마 아이템 스토어를 현재 지칭하는 것, 아이템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 스토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굿즈를 통해서 NFT가 발행될 것이고요. NFT가 설정돼서 그리고 이제 발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3D 디지털 룸 서비스까지 론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토탈 보면 이렇게 현재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아티스트를 갖고 콘텐츠를 갖고 있죠. 또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또 한류라고 하는, 그중에 케이팝이라고 하는 콘텐츠 영역을 현재 일단 선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디지털 상당한 시장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상품이죠. 같은 굿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거의 최초 내지 유일, 아니면 최강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잠재력은 큰데 가장 먼저 가장 효과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장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또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류의 종목이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특화된 시장인 만큼 현재 한국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을 선점해서 시장을 장악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과의 연결성이 워낙 좋죠.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 연결성, 신기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해당 사업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무궁무진한 수익원, 그 다양성도 좋고 그 확장성, 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가령 현재 아까 얘기했던 지금 가입자가 1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K-팝 시장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120만 명 정도가 아니겠죠. 최소한 1000만 명 단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의 참여도도 국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도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지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크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희망부터 아직은 섣부르지만 아직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이 애매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 콘텐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큰 수익이 나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구글이나 또 아마존이나 또는 네이버나 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DOU가 그런 길을 걷는, 그쪽 분야의 그런 길을 걷는 거대한 거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기에, 또 현재 수익의 뒷받침에 대해서 다른 종목과 또 차별되고 있기도 하고 하니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죠. 양봉 두 개 끝에 세 번째 드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했던 거고요. 다만 좀 약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건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소 거래가 좀 붙었습니다. 한 단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기 귀찮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다소 약간 높긴 하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매수에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좋은 정보를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DOU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